안녕하세요. 해결사 조 팀장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정치자금을 신청하시면서 왜 우리 기업보다 더 컨디션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은 잘 되면서 왜 우리 기업만 정치자금을 못 받지?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꼭 대표님의 느낌이나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억울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치자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냐, 그게 꼭 객관적인 이유가 아닐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은 대표님 기업 하나만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대표님 기업,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거의 과거에는 60몇 개를 꾸준히 관리했고 지금은 거의 20개 넘는 기업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기업 대표님과 같이 준비하고 대표님 통해서 결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정말 객관적이지 않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한 기업의 대표님은요, 과거에 정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대표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없고, 그리고 당장에 그 업무자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필요할 때 너무나 다급해지잖아요. 근데 그 대표님은 정치자금 이런 내용을 거의 몰랐었고, 그래서 은행, 캐피탈 그런 것들 쓰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거의 7천만 원 이상 해줄 수 있대요. 최근 들어 대출이 되게 대출 가능성이 적어졌었는데, 그래서 그 기업은 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만 딱 주면은 그 체크카드를 통해서는 자신들이 이자를 받는 데 쓰는 거고, 그걸 해가지고 이자 납부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대출 가능 여부의 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은 일단 급한 마음에,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그 해당 통장은 지금 계좌에 돈이 없으니 체크카드고 하니까 신용카드는 아니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그 카드를 어떻게 보면 빌려줬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게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그 보이스피싱의 방법이더라고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계좌와 계좌 비밀번호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보이스피싱에 쓰일 통장으로 도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표님은 그거를 자기가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줘서 땡지난 돈을 받은 것도 없고 정말로 대출 받기 위해서 그걸 줬는데, 그 계좌가 또 다른 보이스피싱 그 범죄에 쓰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때 한창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 강화가 되는 시점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벌금 300만 원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심 청구를 하려고 하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때 한창 사업도 힘들어져서 자금 때문에 힘들어져서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계속 신경 쓸 여력이 없이 그냥 300만 원 내고 그냥 빨리 끝내자 해가지고 한 것인데, 문제가 그분이 최근에 제도전, 그러니까 중진공의 제도전 특별자금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실 경영 평가만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이력 때문에 성실 경영 평가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재심까지 했는데도, 심지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대표님하고 거의 똑같은, 거의 완전 방법과 수법이 똑같죠. 똑같은 케이스의 판결, 그래서 재심까지 청구해서 거기선 승소해서 무죄를 받은 판결문을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같이 어떻게 보면 성실경영평가에서 입증을 하자. 사실 성실경영평가는 엄밀히 그 대표님이, 그러니까 제도적인 자금이라는 게 폐업한 이력이 있는 대표님이 본인이 창업하고 7년 이내 기업이 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폐업했던 기업에서 내가 성실하게 경영을 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빙인데, 딴 게 아니라 고의로 부도를 냈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한마디로 누가 고의적으로 좀 악의적으로 그 사업체를 이용했던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보이스피싱 당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게 성실 경영평가에서 떨어져서 안 됐습니다. 정말 그 실질과 그것들을 다 들여보기만 해도 누가 봐도 이분이 억울하게 당한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이나 편취도 없이 그냥 당했던 걸 알 수 있는데, 게다가 심지어 그런 같은 판례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안 된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대표님은요, 지금 거의 30살 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의 한 3년 동안 매출이 3억에서 20억까지 지금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 한 파트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럴 정도로 정말 사업 수완도 좋고, 게다가 그분은 후수저예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는데 정말 힘든 과정에서 정말 그런 가난이 싫고 그런 이렇게 살기 싫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해서 경험을 쌓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분이 작년 중하순인가까지 사실 이런 국세, 지방세, 체납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그것들을 조금씩 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신용보증 기금을 갔는데 거기서 안 된다. 그 체납 이력 때문에 안 된다. 심지어 체납이 6개월 넘었는데 그래서 그걸 안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1년 뒤에 다시 하라. 그리고 심지어 그 기간에 3개월 전에 심사했을 때는 3개월 뒤에 다시 하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본인들의 기준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그 기준이나 그걸 바꿔가면서 결국은 하는 말은 뭐냐,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용 대사면 있었잖아요. 심지어 신용 대사면에선 국가에서 한마디로 그 사업이 어려운 대표님들이 과거에 신용이 안 좋았던 이력을 지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다 해서 신용 점수를 다 올려줬거든요. 그렇게 안 좋았던 분들을.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그런 전체 기준이지만 자기 기업 아니면 자기네들의 그 기관 내부 기준에서는 좀 어렵다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대표님은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마케팅 능력, 정말 배달의 민족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마케팅 능력, 그리고 이제 그 사업성, 게다가 이제 그 스스로를 자기 복제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까지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사업성을 보인 분이었는데, 다만 그 담당자가 갖고 있는 해당 업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이력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크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력이라기보다는 세금 체납됐던 부분을 크게 보는 것 때문에 안 된 것이죠. 근데 진짜 그런 똑같은, 아니 더 심했던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 쉽게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케이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더욱더 정책자금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최선의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 가지만 거기서 판단의 요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의 요소가 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정말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담당자도 많은 경험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주관에 의한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업성이 좋은 곳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 하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때문에 억울하신 거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사실 뭐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고 어렵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를 계속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가 있고 어렵지만 정말 성장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항상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안 되면요, 일단 진짜, 게다가 다른 조건은 괜찮은데 이렇게 이런 기업도 안 될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고, 제가 뭐 이 자금 하나 풀어준다고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게 안 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대표님들과 똑같이 잘 이렇게 정식 자금이 좀 불합리하게 안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공감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관리해드리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일단은 자금을 좀 확보를 하고 그걸로 사업을 키우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 기업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세팅을 갖추고 계속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작은 부분들은 그 중에 일단은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맡기면 되게 마음이 힘들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 책임 같은 마음도 사실 들고요. 물론 그런 마음을 지금 극복하려고 계속 항상 노력은 하고 있고, 항상 더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항상 뭐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대표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자금 때문에 힘든 상황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정책자금이나 뭐 융자나 급할 때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간절하고 힘들고 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 큰 거 치지 말듯이 정말 자금 잃고 기업 체질을 바꾸려고 그제서야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자금은 확보를 해놓고 미리미리 기업의 세팅을 잘해서 건전한 기업의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대표님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저도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해결사 조팀장이었습니다.